자, 유튜브 우리 구독자 전투대진님께서 저에게 사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주목할 점은 보통 저한테 추노 시리즈를 사람들이 많이 주셨는데 추노 시리즈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추노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일했던 경험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발전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발전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발전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생산시설의 추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저도 저의 예전 직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직장은 발전소. 흔히들 발전소 다닌다 하면 공기업이네, 돈 많이 벌겠네 하며들 좋아하지만 저는 한전 쪽에서 하는 발전소 운전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정비직이었습니다. 일단 발전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온갖 설비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종합 플랜트라고 합니다. 정비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곤 하죠.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외근직 직원 사망, 그 이야기가 나온 곳입니다. 아, 진짜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제 각설하고 시작하고자 하면 발전소에선 1년 내내 일명 오버홀이라는 것을 합니다. 발전소를 일정 시간 정지시키고 안에 있는 장비들을 검사 및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메인이잖아요. 오버홀 들어봤습니다. 일단 정지했다고는 하지만 운전되는 장비들도 있어서 첫 번째로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거의 운전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로코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를 해야 겨우 들리는. 두 번째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발전소는 소위 열 효율이라는 것을 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터빈, 발전기 쪽에 가면 열 효율을 지키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온도가 70도 가까이 되며 날 달걀을 갖고 들어가면 30분 후에는 주머니에서 익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온갖 더러운 걸 보고 만져야 합니다. 묵은 기름때, 석탄가루, 연소된 석탄가루, 폐화학 물질 등등 온갖 위험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만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도 한몫하지만 냄새가 아주 쥐약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정비하는 장비들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사실 뭐 무거운 것은 크레인으로 든다 하지만 100에서 200kg 정도 되는 건 집조 든다고 이거를? 호호. 잘못 들었다간 허리 나가기 십창이죠. 대충 적어봤는데 이 정도네요. 발전소는 온갖 장비들이 모여있는 종합 플랜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3D 업종들이 죄다 모여있는 곳이죠. 뭐 가끔 깨끗한 폐쇄 시설에서 꿀 빠는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처음 온 사람 중에 3일 버티는 사람이 드물죠. 제가 일하던 쪽이 집진기 차단기 등을 정비하는 팀이었는데 집진기는 말 그대로 먼지를 모으는 기기라 먼지 구덩이였죠. 다리가 파묻힐 정도로 먼지와 석탄 분지들이 쌓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천식기가 약간 있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보통 30일에서 35일 정도 공사를 하는데 처음 온 인부들의 반이 하루에 간두고 30%는 3일 안에 간두고 일주일 지나면 2~3% 남기고 다 간둡니다. 대신 하루 일당은 10에서 12만원 정도는 줄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 읽고 나서 약간 좀 살짝 내정지가 왔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발전소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땡보징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전투대지님은 현재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는 그럼 발전소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는 발전소에 이제 안 계신 거예요?
뭐 남에도 보이기는 뭐 다 쉽지 않죠. 뭐 솔직하게 전부 다 쉽지 않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쉽지 않죠. 퇴직했다고요? 아 죄송한데 전투대지님한테 여쭤보겠는 게 발전소 한 달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갔으니까. 만약 부담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일할 때 가장 최근에 했을 때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15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높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전투대지님 이거 본사 한전 본사가 아니라 도급 받아서 도급 그건 것 같은데 도급 한전이 도급 엄청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들. 8천까지 받는다고요? 한전 도급 받는 사람도 경력이 오래되면 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송전탑이나 전신주 올라가는 사람들 한전 직원 아니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 도급 받아서 하잖아. 극한 직업 예전에 봤죠? 아무것도 장 안전장비 없이 그냥 손으로 올라가서 송전탑까지 올라간 사람들. 자회사라고요? 아. 그 외근직 직원 사망 어, 자회사인 거지 본사 직원 아닌 거네요. 맞죠? 어, 자회사인 거지 본사 직원 아니네요. 근데 무지하게 시끄러우면 무전하면 되지 않나요? 무전. 무전기 하나씩 하면 될 텐데 무전. 근데 전투대지님, 아 무전은 안 들린다고요? 그 발전소도 발전소 나름입니다. 진짜 재수없게 들어가면 저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을 하는데 돈은 150, 160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3D도 있습니다. 아 엄청 시끄러운가요? 아 근무 시간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교대 근무일 것 같은데 교대 근무? 맞죠? 교대 아니에요 교대? 교대가 안 된다고요? 상주? 9시부터 10시까지. 아, 아. 빨간 날은 쉬워요, 그럼? 빨간 날 901 같은 날은 쉬워요? 09시부터 18시. 하절기, 그러니까 하절기는, 아, 동절기죠, 동절기.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맞죠?
근데 이제 근데 왜 나 발전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쉬는 날 일정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쉬고 싶으면 누가 대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내가 며칠간 쉬려면 누가 대근자를 잡아내는 거죠. 맞죠? 위험하죠, 위험하지. 발전소. 그 24시간 동안 그렇구나. 대근자가 없구나. 아, 쉬는 날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야간 호출도 생기 맞죠? 그게 호출이잖아, 호출.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맞죠?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발전소가 단점이 근무지가 안 좋다 아니에요? 근무지가? 일단 도시 없잖아요, 발전소가. 외진데 있잖아. 어? 우리나라 발전소가 다 외진데 있잖아요. 그게 빡치지. 이게 공기업의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이죠. 공기업이 안 좋은 단점, 오지라는 거.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 보통 시내 잘 없죠. 시내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시내보다는 외곽 쪽이 많죠. 한전의 단점이 그거잖아. 한전이 돈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시내보다 외곽이 많죠. 근무지가 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 맞죠? 차가. 야, 이건 독한 마음으로 가야 돼, 독한 마음으로, 맞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네. 그렇구나. 야, 일단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차피 올릴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일을 안 해본 특히 대학생들, 특히 이 30대 분들은 할 것은 발전소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 아니 진짜 진짜 독지사나 왜 치고기 같은 카페 아시죠, 여러분들? 취업 카페 같은 데 가시면 기술도 없는데 발전소 같은 데 불러주면 당장에 갈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발전소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빽 있으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누가 연줄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일 안 본 경험도 없고 경험자가 그렇게 없잖아요 이게. 그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초에서도 위험한 거 알고 조선소도 일갈이 없고 노가다는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전소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 그리고 발전소 사람들이 왜 커플이 많이 생겼냐 하면 발전소 왜 급여 명에서 이런 게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많이 올라왔었어요. 발전소 20년 차 급여 명 대속하면서 막 1억 그때 1억 천 막 이렇게 적힌 거 있죠. 세전 1억 천, 세후 8,900 이렇게 막 급여 명에서 막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영상이 그때 유명했어요. 그게 한 네 번, 그러니까 짬바 높은 사람들이 그걸 올렸나 봐. 취업 사이트에. 저도 봤었거든요. 이는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는 그냥 저런 뭐 할만하고 어? 뭐 사고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그때 댓글도 엄청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야 발전소 야이뭐 현기차보다 더한 곳이네. 와.
야, 발전소가 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호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솔직히 그런 부류였다고 저 봐야겠죠. 와, 아니네. 아니네. 근데 내가 보니까 발전소는 운전집보다는 정비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계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맞잖아요. 운전직 티어보다 정비직 티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발전소는 기계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그 말이네요. 근무자들 90% 이상 일주일 안에 무조건 추노. 맞죠? 어. 님 말대로 하면 첫날 50% 가고 3일 안에 30% 가고 일주일 남기 3%다 간다니까 95%네. 맞죠? 그럼 50명 뽑으면 50명 뽑으면 한 2명 놔두고 다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운전직이 더 많다고요? 아, 돈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돈도. 야,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이거 정말 고급 정보다. 이분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전투대지님 또 뭐 도급이 아니라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물론 뭐 본사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회사예요. 자회사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기업 자회사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발전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덤비지 말라는 거. 도급은 뭐냐면 하청하고 다른 건데 여러분 도급과 하청의 차이가 뭐냐면 하청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어 뭐 어떤 부품 특정 부품을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그냥 옆에 주는 거예요. 하청업체한테 주는 거야. 야 이거 너희들 만들어라고. 그릇이 문제 생기면 쟤네들한테 책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도급은 뭐냐 하면 어떤 공사나 어떤 장비가 있잖아요. 그 장비를 그 도급을 받는 업체한테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도급하는 업체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뭐 오일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현대자동차 뭐라 하지? 하청업체 보고 우리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맞죠?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하청업 뭐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차에서 현대차에 샀는데 뭐 부품에 문제가 있다 하면 현대차 뭐 뭐라 하잖아요. 근데 도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만약에 본사가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걸 떼가지고 입찰 받아가지고 야 이거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완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일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나고 하면 이제 도급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도급이 문제가 많아요. 도급이 하청도 문제가 많은데 도급도 문제.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족 같은 제도예요. 도급인 하청이나 둘 다 족 같은 제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둘 다 둘 다 밑장 빼기 아닙니까? 밑장 빼기. 보통 도급이 공사 많죠. 공사. 그 하청이나 공급이 비슷한 건데 도급은 보통 보면 이제 공사가 많아요. 공사. 어떤 공사나 어떤 뭐 계획 같은 거. 특히 건설업체가 도급이 많죠. 하청은 보통 계속 일하는 것들. 한번 계약을 해도 몇 년, 10년이고 계속 망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것들. 그게 하청이고.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투대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발전소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전소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 우리 전투리님한테 확실히 들었으니까 아무튼 발전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전투대리님 우리 그 발전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